안녕하세요. 에스트 메디슨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이제 객혈의 원인별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감염성, 혈관성, 종양성,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감염성에는 급성 기관지염이 속해요. 네, 영어로는 acute bronchitis라고 하죠. 그래서 점막 염증이랑 미란 때문에 미란이 생겨서 이제 이게 표면의 모세혈관을 파열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소량의 객혈로 이어지는 게 흔한데, 그게 바로 급성 기관지염이고, 그래서 점막 염증과 미란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감염성에 속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지 확장증. 이 전에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만성적인 감염과 염증이 기관지 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비정상적인 신혈관이 생성이 됐었죠. 그 신생혈관. 그렇죠. 네, 이게 뭐랑 연결된 신생혈관이었죠? 네, 그 하이 프레셔가 관련된 그 브랑키얼 알터리에서 유입되는, 네, 그 브랑키얼 알터리 기관지 동맥에서 유입되는 그 신생혈관이에요. 비정상적인. 그래서 얘가 되게 꼬불꼬불하고 혈관 벽도 얇고 이렇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점막 바로 밑으로 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가지고 정말 쉽게 파열이 돼요. 그래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대량의 그런 객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맨 처음 원인이 뭐냐면 만성적인 감염과 염증이 기관지 벽을 파괴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결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폐결핵이랑 비결핵. 항상균. 폐결핵과 비결핵 항상균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항상균이라는 마이코박테리아라는 큰 범주 안에 결핵균이랑 그 비결핵 항상균이 이 두 부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상균 감염이 뭐 결핵균이든 아니면은 비결핵균이든 비결핵 항상균이든 이제 폐의 만성염증과 괴사성 병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폐의 실질의 일부가 괴사돼서 이제 캐비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캐비티 벽에는 염증이랑 섬유화가 되게 반복이 되게 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관지 동맥계 혈관이 또 비정상적으로 증식되고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확장된 혈관이 염증에 의해서 벽이 또 얇아지고 약해져서 파열되는 것이 객혈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 기전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항상균 감염이 되고, 이 감염으로 인해서 폐 조직이 괴사가 되고, 이제 그 공동이라고 하죠. 캐비티가 형성이 되고, 이 캐비티 벽에 염증과 혈관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관지 동맥계 혈관이 또 파열이 돼서 객혈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공동 그 캐비티 속에 진균이 자리 잡으면 아스퍼질로마를 형성하게 돼요. 그 아스퍼질로마가 아스퍼질로마가 뭐냐면 그 곰팡이가 있어요. 아스퍼질러스라는 곰팡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폐 속에 그 캐비티에 자라하면서 그 곰팡이 덩어리를 형성을 해요. 네, 펑갈 볼을 형성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아스퍼질로마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폐 속에 미리 존재하는 그런 빈 공간이 일단 필요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폐결핵, 후유증, 그런 캐비티라던가 뭐 기관지 확장증, 뭐 폐농양, 폐낭종 이런 걸로 인해서 폐 속에 이제 빈 공간이 있죠. 근데 이 빈 공간에 이제 흡입된 아스퍼질러스 포자가 여기 정착을 해가지고 뭐 섬유, 점액, 진균사 이런 피덩어리가 뭉쳐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덩어리가 그 캐비티 안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기침할 때 위치가 뭐 변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아스퍼질로마예요. 그리고 뭐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적인 객혈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덩어리가 캐비티 벽에 그 기관지 동맥계 신생혈관을 자극하고 손상시켜서 파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는 또 기관지 확장증이랑 좀 비슷하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폐결핵, 비결핵 항상균도 원인이 된다. 네, 이 아스퍼질로마 균공, 그 아스퍼질로마가 형성이 돼서 그 균공 주변에 기관지 동맥, 신생혈관이 쉽게 터져가지고 대량 객혈의 위험이 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농양도 원인이 되는데, 화농성 괴사로 혈관벽이 또 약화가 돼서 파열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폐흡충증도 원인이 되는데, 이건 파라보니마이아시스고, 이제 기생충이 폐 실질이랑 흉막을 침범을 하게 돼서 또 조직을 파괴시키죠. 그래서 혈관이 손상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객혈이 피니까 혈관 손상에서 다 기인이 돼요. 네, 그게 이제 감염으로 인해서 혈관 손상이 된 경우들인 거죠. 감염성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혈관성이에요. 혈관성은 예를 들면은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이죠. 이거는 색전으로 이제 허혈이랑 폐경색이 오게 되고 이 경색 주변에 모세혈관이 파열이 돼요. 그래서 뭐 소량의 어떤 선홍색깔 혹은 갈색깔 객혈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의 폐색전증은 이제 색전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과 관련이 된 거죠. 그리고 폐동정맥 동맥정맥기형, 네, 이건 AVM이라고 하죠. Arteriovenous Malformation. 폐동정맥기형이죠. 그래서 이 동정맥이 직접 연결된 얇은 벽의 통로가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반복적인 객혈, 저산소증을 동반하게 되죠. 이것도 혈관에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전 비디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미만성 폐포출혈, 네, DAH.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ANCA 연관 혈관염이라던가 루푸스 등의 어떤 모세혈관염으로 인해서 폐포 내로 대량 그 미세출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침할 때 뭐 선홍색 거품 그런 혈담이 생긴다거나 빈혈, 저산소증이 있다거나, 네, 그래서 미만성 폐포출혈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폐포 모세혈관, 폐포 장벽 이런 것들이 손상돼서 폐포 안에 적혈구가 대량으로 새어나오는 상태가 미만성 폐포출혈이다. 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염증성 면역백의 기전으로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혈관과 더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보니까 혈관성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보면은 감염성 객혈 같은 경우에는 뭐 폐결핵, 폐렴, 뭐 진균증 이런 것처럼 미생물이 폐조직을 침범해서 혈관을 이것도 다 혈관들과 관련이 있지만 혈관을 2차적으로 손상시키거든요. 2차적으로 맨 처음부터 혈관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병원체 자체가 출혈의 1차 원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결핵의 그런 캐비티 벽, 공동벽, 신생혈관이 파열된 경우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혈관성 그런 객혈 출혈은 자가 면역 반응이나 그런 혈관염이 그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켜서 피가 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병원체 없고 감염이 주된 기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DAH 같은 경우에도 폐포 모세혈관 폐포 장벽에 그 면역 반응이 작용해가지고 혈관 내피를 직접 손상시키고 혈액이 폐포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출혈의 어떤 주범이 되는 게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가 아니고, 감염성처럼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같은 그런 병원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면역계 자체가 출혈의 주범이었어요. 이 DAH도. 그래서 감염은 동반이 될 수 있지만 분류상 원인이 병원체가 첫 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혈관성 면역성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종양성이 있는데요. 종양암이죠. 그래서 폐암, 전이성 폐암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양이 전막 점막이나 혈관을 침범하거나 괴사하면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게 편평 상폐암에서 객혈이 흔하게 되고요. 네. 폐암, 전이성 폐암이 종양성에 해당하고, 이거는 암이 원인이 된 경우죠. 네. 그리고 이제 기타로는 뭐 기관지 이물이라던가, 이거는 기계적인 자극 때문에 점막에서 뭐 밀환이나 출혈이 생기게 되는 거죠. foreign body, 기관지 이물. 아니면 기관지 결석. 그러니까 예전에 결핵 등으로 인해서 석회화된 림프절이 있는 경우에 그게 기관지 안으로 침식이 돼서 벽 손상, 혈관 파열 이런 걸 일으켰을 때, 네, 그 기관지 결석이라고 하죠. 이것도 객혈의 원인이 될 수 있겠고, 또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이거를 복용하는 경우, 응고장애. 네, 그래서 되게 작은 점막 출혈도 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증폭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폐충혈, 그리고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모세혈관의 압력을 상승시키죠. 압력을 상승시켜서 그러면 되게 파열성 혈담 같은 게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핑크 거품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 핑크 거품은 폐부종인 거죠.
네, 이렇게 객혈의 원인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염성, 혈관성, 종양성, 그리고 기타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 시간에는 대량 객혈의 어떤 정의랑 원인, 뭐 치료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또 진단이랑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그 치료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